사실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진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정말 송하주 사장의 미모를 보려고 많이들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윈즈의 워너비인 그룹장님이신 또 양한나 사장님의 또 절친이자 또 동기이죠. 그래서 한 번 동기 또 영원한 동기라고 이렇게 평생 또 친구가 되셔가지고 또 트윈즈의 워너비를 또 이끌고 계신데요. 또 송하주 사장님께서는 또 트윈즈의 대표 유감함으로써 사실 만삭 때까지 정말 데모남에서 엄청난 열정으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승승장구 해오고 계신 또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열심히 또 엄청난 또 스토리를 풀어주시려고 너무나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 송하주 사장님 모실 때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윈즈 워너비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송하주입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캔드 시캔드 와인한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들 해석을 하시겠지만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이 주제인데 이거를 사실 저는 사업이 특히나 막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항상 용기를 얻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 스토리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과 너무 달라서 어디로 해야 되죠? 너무 오랜만이라 이거 안 네, 나 놀러 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20대 때예요. 20대 때. 누구예요? 사랑해요. 20대 때 이제 제가 양한나 사장님과 함께 서울예대 연극과를 들어가면서 연기를 하고 싶었던 연기자였어요. 그래서 그 20대에 정말 그 연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 연기자라는 길이 다들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기분이었는데 20대 후반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저 역시 20대 후반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그 길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을 갈 때 누군가가 10년 뒤면은 진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그 길을 갔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저는 그냥 일반 그 안과를 들어가게 돼요. 상담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됐던 거는 아무래도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TV로 아무리 내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해도 피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피부 고민이 있었던 찰나에 이제 양한나 사장님의 어머니가 피부샵을 하셨고 거기를 다니면서 뉴스킨 아이템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뾰루지가 굉장히 자주 나는 얼굴이었는데 그래요? 뾰루지가 자주 나는 얼굴이었는데 제가 백화점 화장품을 아무리 써도 좋아지지 않던 피부가 이 피부샵을 다니고 또 어머니가 이제 피부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정이 생기거나 하면 캔슬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추천해줬던 게 뉴스킨의 갈바닉이라는 제품이었고 그 갈바닉을 쓰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게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 심리가 또 하나 좋으면 다른 것도 써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바꾸게 됐고 뉴스킨을 꾸준히 썼던 매니아였는데 이제 제가 20대 후반이 됐을 때 그 병원을 들어가서 1년은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제 삶을 보게 됐어요. 연기를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다양한 걸 배워야만 했고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인데 직장을 다니니까 그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내가 이거를 평생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평생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을 때 이제 제가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최설아 사장님이 명현이 난 거예요. 제 추천을 가지고 이제 뉴스킨을 썼는데
명현이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양한나 사장님의 언니 양다겸 사장님을 소개를 시켜줬고 그 명현 덕분에 제가 선릉에 와서 보상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듣는데 그 사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보상이 건물주와 같은 보상, 그 월세 같은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엄마가 맨날 얘기했던 게 돈 있었을 때 건물 샀어야 됐는데 월세 받으려고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던 그 엄마여서 제가 그 월세 소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50만 원만 매달 나와도 나중에 결혼해서 그냥 50만 원만 매달 진짜 그 권리소득으로 나오면 진짜 땡큐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럼 저 투잡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3개월 만에 판권을 따고 4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저는 이제 전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현이 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 명현 덕분에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는 이 기회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Y가 있으시죠? Y. 그 Y라고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 제가 뉴스킨 처음에 딱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막 했을 때 너무 좋은 그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를 되게 많이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진짜 Y는 뭐였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진짜 Y가 저는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진짜 Y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게 저희가 사업 초반인데 이 친구들과 함께 해서 좋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Y가 아니라 양한나 사장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리더십이 뛰어났어요. 굉장히 뛰어났던 친구고 그리고 또 최설아 사장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쾌활하잖아요.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대본을 하면 제품이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양한나 사장님은 저보다 팀도 막 빨리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는 스폰서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파트너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못나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은 리더십이 있어. 한 명은 말을 잘하니까 제품이 막 나가. 근데 나는 리더십도 없고, 저는 항상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였거든요. 말을 막 잘하지 못해. 제품이 안 나가. 데모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서 샌드위치인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한테서 살아남자가 저의 어떻게 보면 Y였더라고요. 왜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사업 초반에.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상상을 해요. 상상을. 그때 당시에. 상상을 했을 때 내가 그만뒀어. 그러면 한 5년 뒤, 10년 뒤에 얘네 둘은 계속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겠지.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친구니까 뭐 계속 만나겠죠. 뉴스킨을 안 하더라도. 전화를 해. 한나야 어디야? 그러면 나 지금 미국. 그래서 여행 갔어? 아니 나 뉴스킨 때문에 설아야 뭐 해? 나 중국에 놀러 갔어? 아니 뉴스킨 때문에 파트너 만나러 왔어. 그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초반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만뒀으면 그럼 내가 따라 그만둘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지만 이 둘은 그만둘 생각이 1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두자니 내가 너무 인생의 루저가 될 것 같고 그만두지 못하겠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좋은 집 좋은 차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거는 훗날 생기는 거고 그때 당시에 저의 진짜 강력한 Y는 이 두 친구 사이에서 무조건 살아남자 버티자 어떻게 해서든 뉴스킨 사업 버티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너무 좋은 Y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뭐 진짜 30만 원 50만 원이 정말 강력한 Y가 될 수도 있고 그 부족함이 강력한 Y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의 그런 그 먼 미래의 Y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그 Y를 찾으셔서 뉴스킨 비즈니스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Y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지 딱 아시죠? 삼천 GV.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사실 너무 이 트윈즈도 그렇고 워너비도 그렇고 너무 친절해. 행정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 때는 행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행정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저한테 3천 GV를 해야 된대요. 3천 GV, 3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또 말을 잘 듣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3천 GV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뭐 이게 GV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알려주는 게 없어요. 지금은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천 GV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판권을 따고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3,000점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3,000점을 쉽게 한 건 아니겠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그만두고 싶어서 진짜 그 지하철 가면서 지금도 생각나요. 지하철 가면서도 울고 버스 타서도 울고 집에 가면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뭐라 할까봐 샤워하면서 울고 너무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 3천 GV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뭔가 내가 한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바로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울면서 정말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3천 GV를 하다 보니까 정말 1년, 1년 반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ARO가 이제 쌓이면서 계속해서 GV가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1년 반 됐는데 나는 왜 안 쌓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달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액션을 너무 많이 해서 5,000 GV. 어떤 달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졌어. 1,500. 어떤 달은 또 너무 잘 돼서 4,000. 어떤 달 또 너무 안 돼가지고 500.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000점을 내가 꾸준히 매달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감정이 들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3,000을 무조건 해내는 그 힘을 가졌을 때 그게 1년, 1년 반 또 누군가는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쌓였을 때만이 진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소비자로부터 올라오는 그 GV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제 한국형 벨로시티가 오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때 당시에도 3,000점을 했던 이유가 스타 포텐셜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형 벨로시티처럼 3,000점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버는 그 프로모션 같은 게 있었어요. 본사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이 길러져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형 벨로시티가 왔을 때 사장님들이 내 기분, 내 상황 다 상관없이 무조건 3,000 이상 할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사장님 수술 전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박상용 사장님이 비비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1대1로 스폰서링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스폰서님이 비디시고 제가 지금 그때 이제 높은 스폰서님이었는데 1대1로 스폰서링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막 설레고 막 어떤 얘기를 또 나한테 해주실까봐 어떤 동기부여를 주실까봐 어떤 지혜를 주실까 막 엄청 설레했거든요. 너무 설레서 막 이제 진짜 박상용 사장님이 또 어떤 걸 나눠주실까 하고 딱 앉았는데 스폰서님이 대뜸 리더의 8가지 조건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다 그랬더니 1번 뭐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또 많이 들었어가지고 시스템 자사 제품 100% A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돼요? 하면서 리더의 8가지 조건을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때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늘 항상 이렇게 트레이닝 해주시고 했던 건데 왜 이걸 물어보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을 보니까 스폰서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리더의 8가지 조건을 풀어주라는 게 그 대목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스폰서님이 그때 이걸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신규들이 들어오면 이거부터 항상 먼저 반드시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또한 이 리더의 8가지 조건이 어떤 건지 알고 내가 풀 줄 알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때 이 비즈니스가 또 굉장히 성공적이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사업 초반에 우리 양한나 사장님이 시스템 완전 플러그인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체가 돼서 비즈니스를 했다 보니까 시스템을 진짜
긍정의 세뇌라고 하죠. 시스템 무조건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걸 항상 들었었는데 사장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사장님들 시스템 100% 참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예요? 딱 걸렸어. 예, 미국 컨벤션이죠. 근데 사장님들 만약에 내가 미국 컨벤션을 갔다 오고 나서 결혼식이 15일 뒤에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 컨벤션 가실 거예요? 네. 역시 대답 안 하신 분 제가 다 봤어요. 그쵸? 가야 되죠. 근데 고민은 정말 많이 되죠. 왜? 그냥 코앞에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을 가야 되잖아요. 지구 반대편을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는 그래 결혼 15일 괜찮지 갔다 와 할 수 있을까요? 파혼 당할 뻔했어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가 첫 미국 컨벤션을 잊을 수 없는 게 미국 컨벤션을 갔다 오면 15일 뒤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더 그랬던 거는 미국 컨벤션을 갈 때 꼭 한 군데를 여행을 하는데 하와이를 가는데 제 또 신혼여행지가 하와이였어요. 그럼 어떤 남편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라도 제가 만약에 그 배우자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박정원 사장님이 보내줬고 그렇게 저는 제가 이제 미국 컨벤션을 갔다 오게 됩니다. 미국 컨벤션을 갔었을 때 정말 보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본사가 있는지, 그 숟가락이 진짜 있다고 하는데 숟가락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가장 보고 싶었던 게 브레이크 로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과연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갔었을 때 정말 그 사업자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정말 진심으로 듣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방향이 그 회사가 어떻게 진행할지 이게 딱 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 로니를 보면서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런 과학실이랑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킨 비즈니스에 제가 만약에 이때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는 또 잊을 수 없는 첫 미국 컨벤션이었습니다. 메타인지 뭔지 아시죠?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가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업 이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제 시작해서 막 열정이 막 오르는데 뭔가 될 것 같을 때 저한테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막 이제 막 뭔가 막 파트너 1명 2명 막 생기고 막 이제 뭔가 재밌어지고 막 뭔가 될 것 같은데 임신이 된 거야. 사장님들 만약에 이제 막 시작한 파트너가 임신이 되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이거부터 들 것 같거든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 것 같은 그 스폰서님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을 정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우고 이런 걸 고민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즈니스에 집중을 계속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정말 큰 결심을 가지고 결심을 하는 것도 참 웃긴데 양한나 사장님한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지금 할리스 거기 그 자리에서 양한나 사장님한테 미팅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양한나 사장님이 이제 그 자리에 오게 됐고 양한나 사장님이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할까 말까 막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 임신했어 하면서 폭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인데 눈물이 나면서 나 어떡해 하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양한나 사장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임신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 아닌데 양한나 사장님이 좀 당황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울 것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신했어 어떡하냐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제 양한나 사장님도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죠. 근데 갑자기
송아주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송아주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막 이래서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달라질 거 없다. 핑계 대지 말고 지금처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진짜 독하다. 독한 년, 막 친구니까. 속으로. 말로 말고, 속으로. 독한 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라는 사람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늘 그냥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살지도 않고 막 악착같이 산다거나 뭔가 승부욕이 엄청 강하다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늘 그냥 학교 F만 안 받으면 되지 한 C, D 이렇게 받고 그 출석도 다 계산해서 막 나가고 그냥 제가 잘하면은 제가 잘하니까 잘하는 거지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 약간 이런 항상 생각을 했는데 뉴스킨 비즈니스는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게 마치 뭔가 나의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지만 뭔가 슬프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양한나 사장님이 저를 또 잘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진짜 다행이다. 만약에 그때 아주야 너 임신했으니까 쉬엄쉬엄 해. 예를 들어서 매일 나왔던 거를 3일만 나오자. 이렇게 했다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소극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인 배려를 해줬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을 해서 늘 매일매일 미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냥 시스템을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힘들다고 해서 집에서 쉬어버리면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될 것 같았고 그렇게 계속 집에 있다 보면 사장님들 딴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가 집에 있다 보면 그 딴 생각이라는 게 진짜 딴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나만 힘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몸을 그 열정 있는 곳에 옮기자라는 마음으로 진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데모를 했고 미팅을 했고 제가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 날인데 제가 임신을 하면 거의 한 막달 한두 달 때는 발이 엄청 붓거든요. 그래서 박상준 사장님 맨날 놀렸어요. 코끼리 발 같다고. 근데 그래도 저는 무조건 나가야만 했어요. 왜? 나가야지만이 내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 자신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데모를 하면서도 나가고 미팅이 없어도 나갔어요. 한 번은 사업 초반에 임신 초기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양한나 사장님이랑 출장 간다고 대구 출장이 있었는데 그날 차가 너무 밀려서 진짜 한 3분 앞두고 내린 거예요. 택시에서. 양한나 사장님은 이제 저보고 뛰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양한나 사장님이 자기가 KTX를 잡고 있겠대요. 자기가 먼저 갈 테니까 그냥 빠른 걸음으로 오라는 거지. 저희 KTX를 어떻게 잡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그러면서 막 배를 붙잡고 막 뛰었거든요. 그래서 KTX를 막 탄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달이 됐을 때 만삭으로 이제 박정원 사장님이랑 주말인데 그때 당시 아마 뉴스스팬이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기 양재 쪽에 건강박람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건강박람회를 만삭의 몸으로 이제 콜드를 남편한테 나가자 해서 둘이서 콜드를 나갔는데 거기서 또 백만장자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백만장자 사장님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만삭의 몸으로 콜드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사장님은 진짜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부적처럼 이렇게 생겨서 늘 힘들 때마다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만삭의 몸으로 한 번도 시스템을 빠진 적도 없고 낮잠을 잔 적이 없어요. 낮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만삭의 몸으로 제가 루비를 가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엠버서더를 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에이스 사장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셋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올해 반드시 또 핀업을 해야 돼요. 제가 임신은
임신은 핀업이다. 이거를 늘 항상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핀업하라고 셋째가 생겼나 봐요. 이번에 괌에 가서 또 셋째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트립을 꼭 사장님들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많은 에이스 사장님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섰다 이거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어떤 책에서 갖고 왔는데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그들은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뒤에서 늘 했던 사업자예요. 사업 초반에 너무 막 자신도 없고 못하니까 데몬도 늘 알죠? 부스 막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다 들려요. 저 사람 뭐라고 하는지.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카페에서 데몬을 계속 했던 사람이고 카톡방에 계속 나오라고 하잖아요. 스폰서님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잘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거나 뭐 리크루팅 됐거나 하는 걸 올리면 자랑하는 것 같고 뭐 안 됐어. 그럼 성장 스토리를 올리라고 하는데 굳이 왜 안 된 거를 올리라고 해요? 누가 그걸 본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드러내지 않는 사업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양하나 사장님이 또 그런 거를 눈치를 채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 가면서 막 데몬을 해주면서 내 돈을 쓰니까 커피 사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몬도 선릉에서 해. 나가서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릉에서 데몬을 쥐만 들리는 소리로 처음에 하다가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죠. 그렇게 데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카톡방도 너무 막 자랑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나오기 싫었는데 네가 나와야 다른 사람들의 그 좋은 길을 가지고 그 아시죠? 시크릿 보면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송아주 뭐가 되겠는데? 뭐가 있나 봐. 뭐가 되겠는데? 이런 기운들이 좋은 기운들이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서 또 말 잘 들으니까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원래도 잘하고 싶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혹시나 저같이 비즈니스를 혹시라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있다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다 보면 사장님들 반드시 더 뉴스킨에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게 곧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폰서님들이 뭐라 해야 되지? 이해 못하는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이해 못할 거. 스폰서님들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업 초반에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함을 자꾸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상준 사장님이 늘 항상 얘기를 사업 초반부터 했던 게 감사함을 표현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면은 내가 찐으로 너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아니면은 뭐 마음속으로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감사함뿐만 아니라 뭔가를 스폰서님이 얘기를 했을 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거 꼭 해야 되나? 그걸 왜 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저는 많았어요. 사장님들은 아니실 수 있지만 저는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이 감사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사업 초반에는 몰랐는데 파트너가 1명, 2명 생기고 팀이 생기다 보니까 왜 그렇게 스폰서님들이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감사함도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이 감사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하나가 문화가 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여기 오면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고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 삶이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고 아무래도 5층에서 바라보는 저의 시야와 20층, 30층, 60층에서 바라보는 스폰서님들의 시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스를 그렇게 말하기로 선택하는 거래요. 내가 이해가 돼서 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보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스폰서님들의 마음, 그 스폰서님들의 해야만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겠지만 다 나중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사장님들 또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일단 먼저 내 스스로 예스 해보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스폰서님이 뭔가를 하자고 제시를 한다거나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늘 마음속에 아, 스폰서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가장 큰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는 스폰서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스 하는 거를 사장님들도 반드시 선택해서 스폰서님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윤서영 사장님, 아무래도 제가 육아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제 위로 스폰서님들 다 결혼은 하셨지만 아기가 없어요. 네, 양한나 신민우 사장님도 없고 우리 박상준 이라겸 사장님도 없고 박상윤 김나원 사장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육아와 그 비즈니스 사이에서 오는 나의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사장님들도 그게 꼭 육아가 아니더라도 뭔가 오는 갈등들이 분명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있을 텐데 저는 그 육아와 비즈니스 사이에서 그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링을 받으면 해결을 해줄 수 있고 그거를 뭐 풀어줄 수는 있지만 사실 공감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폰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윤서영 사장님한테 정말 힘들었을 때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쉽게 뭔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윤서영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스폰서님의 이 스토리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뉴스킨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악을 쓰면서 버텼던 그 구간들 때문에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막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 그것도 되게 많은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나는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그냥 저렇게 하는데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비교도 하게 되고 나는 막 악을 쓰는데 뭔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이랬던 구간들이 있는데 윤서영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모든 성공자들은 그 구간을 반드시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막 악을 쓰고 버티는 그 구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될 수 있었던 그 기간에 누군가는 내 옆에서 악을 쓰면서 버텨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들이 지금 옆에 있는 형제 파트너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지금의 트윈즈가 만약에 트윈즈라는 울타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안 좋겠죠. 그것처럼 내 옆에 누군가는 애를 써주고 악을 써주고 버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악을 쓰고 버티는 그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장님들도 그런 구간들은 반드시 올 텐데 정말 늘 항상 윤상사님 얘기해 주시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이번에 저희 그 워크숍 갔었을 때도 해주셨던 얘기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런 구간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멘텀의 법칙 다들 아시죠? 진짜 내가 내 내면에서 모멘텀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멘텀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그 모멘텀의 그 기간은 언제였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때더라고요. 한 번은 양한나 사장님이 BD가 아니었을 때 BD를 결단했던 적이 있어요. 결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결단을 했죠. BD를 결단을 했는데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3만 라인이 있나 보다. 321이잖아요. 3만 라인이 있으니까 비리를 결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만 라인이 없는데 결단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홍혜진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3만 라인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외쳤는데 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양한나의 첫 번째 파트너고 내가 홍혜진 사장보다 나이도 많고 그냥 내가 3만 라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3만 라인을 못했을 때거든요. 그때 1만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3만 라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자꾸 홍혜진 사장님 자기가 3만 라인 되겠대. 나는
내가 그러면 내가 또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그때 제가 양한나 사장님의 3만 라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달에 정말 많은 액션을 했어요. 근데 아시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진 않잖아요. 빠그러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한날은 그때가 이제 3주차, 4주차 그 중간쯤이었는데 그날도 열심히 제가 데모를 했죠. 데모니 끝났어요. 9시에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났던 것 같아요. 끝나면 사장님들 뭐부터 해요? 톡방 미팅부터 하잖아요. 톡방을 봤죠. 톡방을 봤는데 갑자기 축하 글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양한나 사장님 비리 첫 달 유지가 됐다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난 3만 라인이 아직 안 됐는데 얘가 왜 지금 유지를 했다고? 그럼 뭐예요? 홍혜진 사장님 3만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화가 저한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제 목표도 아닌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데모 끝나자마자 너무 눈물이 막 울면서 그것도 웃겨. 사진을 찍어서 굳이 양한나 사장님한테 찍어가지고 보내서 나 지금 울고 있다. 데모하고 울고 있다. 내가 다음 달에 꼭 4만을 내가 하겠다. 3만 넘어서 4만을 하겠다. 하면서 또 일을 웃겨. 일을 갈았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미친 듯이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 4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양한나 사장님, 이제 홍혜진 사장님과 함께 BD를 보냈고 저도 이때 스폰서의 목표에 동참했을 뿐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다이아를 가게 됐고 또 저와 이제 양한나 사장님의 목표에 동참해준 박희훈 사장님이 함께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면서 이때 들었던 생각이 진짜 나를 위해 하는 것도 맞지만 누군가의 목표에 동참을 하면서 이게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이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런 정말 외부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내부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멘텀을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또 엄청난 기회가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다 같이 이 모멘텀을 일으킨다면 트윈즈가 진짜 폭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한계가 없는 비즈니스잖아요. 사장님들 생각해 볼게요. 22살이고 남자예요. 남자고 대학생이고 알바를 하고 있는 남자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집중을 하시겠어요?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되지만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구에 사는 친구인데 이 파트너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판권을 따게 됐고 한 달 만에 그 세종대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와서 세종대에 참석을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폰서님, 루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드니를 막 목표로 했었으니까 루비를 가장 빨리 간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루비를 갔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워너비 안에서는 한 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가신 분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막 해줬죠. 그때 그 친구가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정말 내려가서 한 20일 정도 됐을 때 9월 21일에 정말 루비를 마감을 했어요. 혼자, 그 남자가. 그 파트너를 만들어서 2363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좀 비범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진짜 말을 하면 지키는 친구구나. 그래서 9월 21일에 시드니를 스타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시드니를 막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되는 게 없잖아요. 정말 많은 이제 그 친구와 이제 그 친구 스폰서와 막 엄청 이제 계속해서 그 미팅을 해가면서 하는데 마지막 달에 너무 많은 OV가 남은 거예요. 정말 사장님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OV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친구가 같이 꼭 그 시드니를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이제 지금은 와이프가 됐는데 그 루비가 되면서 와이프가 같이 전업을 하면서 두 분이서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양한나 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양한나 사람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같이 가고 싶고 정말 많이 진짜 응원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이 두 분이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 OV를 다 해내면서 2363을 통해서 해내면서 이번에 시드니를 같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거를 진짜 많이 보면서 정말 많은 이제 그 파트너지만 많이 배웠던 게, 아, 진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아,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은 OV에 한계를 졌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시간들이었고, 아, 내가 얼마나 이 한계 없는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막 시작한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두바이 또 다들 막 목표를 하잖아요. 무조건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서밋에 갔는데 정말 시작하고 그 뉴질랜드를 마감하기까지 1년 반 걸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한계 없는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아직 팀엘리트를 못 갔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팀엘리트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내가 몇 년 차라고 해도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한계 없는 비즈니스를 한다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두바이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매일같이 전화가 왔었어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늘 전화하면 대구 사람이니까 스폰서님 이렇게 시작을, 전화하면 스폰서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그냥 전화했다 하면서 스폰서님 진짜 잘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맨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양한나 사장님한테 늘 카톡을 보냈던 적이 있다고. 너무 잘하고 싶다고. 목표가 있으면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잘하고 싶다 하는데 목표가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새벽에 3시가 다 돼가지고 양한나 사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깼는지 안 깼는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이 동기부여를 내 스스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으니 위대한 쇼맨 그 우리 윤상 사장님 늘 듣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다시 난 진짜 다시 악을 써볼게. 악을 쓴 거야. 악을. 뭐든 하나 목표가 있으면 악을 써야지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드니 첫 트립과 함께 어디죠? 기억도 안 나요. 하와이, 괌, 어디, 그리고 이번에 또 시드니 같이 또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하반기에 또 전략 서밋까지 이제 달성이 되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이아 서밋을 또 제주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게 됐는데, 양한나 사장님이랑 사업 초반에는 막 둘이서 막 비즈니스 하겠다고 막 갔던 그런 여행 출장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딱 갔었을 때는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막 그 출장을 다녔을 때랑 이번에 이제 신민우 양한나 사장님이랑 갔었을 때는 뭔가 진짜 제가 아직까지는 저도 그 박상용 사장님처럼 권리소득을 막 엄청 많이 받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같이 성공을 하면 친구랑 진짜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이제 곧 가까울 미래를 좀 다녀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이 신민우 양한나 사장님, 박상윤 김나원 사장님과 갔다 왔는데 이 두 부부가 가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부부라서 불편한 게 아니라 팀엘리트야, 둘 다. 넷다 팀엘리트인데 나만 팀엘리트가 아니야. 너무 불편했던 진실이에요. 이 부부 사이에 껴서 간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불편한 진실 때문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느꼈던 거는 박상용 사장님을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막 시작했을 때 박상용 사장님이 BD셨고, 그때는 박상용 사장님이 늘 함께 오전부터 저녁까지 함께 그 비즈니스 시스템에 올인했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그 뭔가 좋은 차 이런 거는 다 봤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피부를 닿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삶이 진짜 뉴스킨 비즈니스로 달라졌다라는 게 너무 이날 정말 많이 느꼈어요. 좋은 차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스폰서님의 그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이번에 진짜 스폰서님이 저를 스파게티와 그 갈치로 다시는 안 먹을 정도로 막 진짜 엄청
그거 아시죠? 가격표 안 보고 시키는 거. 근데 또 맛있다고 하면 이거 맛있어? 그럼 두 개 더 주세요. 두 개 더 주세요. 갈치랑 스파게티를 그렇게 먹었어요.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삶이 달라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갔었을 때 대화 나누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루비 미팅에서 대화 나누는 거랑 뭐 다이아 미팅에서 또 대화 나누는 거랑 저는 그때 팀엘리트는 아니지만 이 팀엘리트 사이에서 대화 나누는 그 대화 수준이라는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아 빨리 팀엘리트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이제 박석범 사장님이랑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제가 되게 삶의 그 갭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박석범 사장님, 박상용 사장님한테 미국 올 일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용 사장님 또 한술 더 떠가지고 갈 일 만들어야죠.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석범 사장님이 왜 이렇게 막시가 많아요? 박석범 사장님이 아니 자기가 총을 뭘 소지할 수 있는 무슨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총 쏘러 미국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박상용 사장님이 군대 있을 때 총을 가지고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서 1등이었대요. 그래서 되게 유명했대요. 제가 총 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총 쏘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박석범 사장님이 자기 동네에 총 쏘는 데가 이런 데가 있는데 와서 총 같이 쏘자고 막 하는데 그런 거 알죠? 마치 진짜 스파게티 먹으러 파리로 와. 우동 먹으러 일본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삶의 갭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이 시간과 경제적인 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정말 이런 모습이구나. 원래라면 스케줄 좀 보고 시간 좀 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갈게요. 제가 미국 갈게, 총 쏘러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가능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의 미래를 또 보고 왔던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서밋에서 리더 사장님들이 정말 열정이 더해요. 리더 사장, 그래서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리더 사장님도 오히려 더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래서 리더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탔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오면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비즈니스석을 타서 좋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이제 아시죠? 비즈니스석을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일반석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양한나 신민우 사장님이 있었고 그 옆에 한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고 이제 저희가 다 앉아서 그 가족들 막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일반석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얘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눈물 날라는데 그 아이들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누군가는 비즈니스석에 앉아있고 누군가는 일반석에 앉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겠다. 아, 누군가는 솔직히 비즈니스석, 일반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비즈니스석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그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뉴스킨으로 진짜 성공을 하면 내 아이들도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비즈니스석에서 여유 있게 타는 거고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은 나와 같이 계속해서 일반석을 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 척을 했어요. 이게 진짜 일자로 이렇게 누워지더라고요. 일자로 이제 양하나 사장님, 신민우 사장님 막 이렇게 있으니까 또 울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누워서 이제 정말 잠도 안 오고 자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계속 누워있어서. 정말 잠도 안 오고 별의별 생각이 막 생각이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하려면
좋은 차를 시승해보고 내가 원하는 차를 시승해보라고 하고 진짜 그 모델하우스 내가 원하는 집에 가서 모델하우스 가면서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번에 비즈니스석을 타면서 좀 저의 그 현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꼭 그런 시간들을 한 번은 꼭 가지셔서 정말 내가 막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힘들고 막 이럴 때마다 꼭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열정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있대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 너무 이제 뭐 스폰서님들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감사한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었거든요. 트윈즈에서 이제 김지영, 김희로 사장님, 이년숙 사장님, 김지영, 김희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첫 애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사장님들이 그 조리원이 서울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줬어요. 응원을 해주고 제가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제 파트너인데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육아를 막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트윈즈에서는 육아맘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년숙 사장님이 그 길을 닦아주고 계셨고 너무 감사하게 저는 트윈즈 안에서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이년숙 사장님이. 근데 이분들이 있었고 박상준, 박상용, 이제 양한나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뉴스킨 비즈니스를 못할 때도 저분들 사이에 끼고 싶다. 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 그렇게 루비를 가게 되고 앰버서더를 가게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소속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트윈즈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워너비로 독립을 하면서 워너비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이런 소속감을 내가 먼저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소속감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해요. 사람은. 이거는 책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다 외로운 동물이잖아요. 사실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뉴스킨 비즈니스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소속감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같이 만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안 중요했던 해는 없었지만 올해는 정말 제가 서밋 가서도 느꼈지만 많은 리더 사장님, 100만 장자, 500만 장자, 2천만 장자 사장님들조차도 굉장히 설레어하고 정말 많이 기대하는 한 해더라고요. 뉴스킨 본사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TRM와 앞으로 나오는 바디아이오가 아니라 뭐죠? 바디아이오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목표에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 일만 도와주다가 삶을 마치게 된대요. 특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의 삶에서 부속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가 딱 그런 해인 것 같아요. 내가 떨리지 않으면 심장을 이렇게 쳐서라도 떨리라고 하잖아요. 올해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TRB 그리고 그 바디아이오를 통해서 이 목표로 한계 없는 비즈니스를 하는 올해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만 미치래요. 1년만. 당신은 서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뛰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로 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우직하게 한 우물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절대 환경 탓,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되게 환경이 많이 오잖아요. 브레이크 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위한 전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그냥 걸고만 있는지 이거를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진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게 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 같아요. 자기 자신은 알 것이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모든 걸 쏟아 부었는지 우리 2023년에는 꼭 미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TRM와 바디아이오로 미치는 한 해가 돼서 같이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